안녕하세요. 권성태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 토지 보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편 이제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상물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지상물 조사를 하면서 이것도 유튜브의 하나의 하나의 과제다. 저희가 소유자로서 준비해야 될 과제가 지상물 조사인데, 지상물을 그냥 사업 시행자가 일반적으로 많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소유자가 지상물 조사를 해서 제출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 시행자로서는 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토지보상 지상물 보상에 대해서 소유자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오늘 다녀오면서 사진도 찍고 또 조사도 하고 이래 봤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에서 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토지에 정착된 토지 건물은 당연히 보상 대상이지요. 말하지 않아도 토지와 건물은 일반적으로 보상이 된다라고 보는데, 건물 외에, 토지 외에 소유자가 별도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지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물의 종류는 담장 같은 경우, 건물과 별도로 담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농촌에 가면 오늘도 조사를 했지만 비닐하우스도 있고, 또 공장 같은 데 보면 울타리, 또 별도로 설치한 대문이 있고요. 또 단차가 있는, 건물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옹벽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공익사업으로 편입이 된다면 옹벽마저도 보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길게 설치한 배수관, 또 특별히 지하수를 올리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심정을 설치했다든지, 바닥면도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치했다면 지상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별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당연히 지상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보상과는 별개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수목도 가장 중요한 지상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토지상에 자연적으로 식생된 수목은 일반적으로 제외되고, 과실수나 관상수, 또 과수원에 있는 모든 과수 같은 경우도 보상 금액이 오히려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나 과실수도 하나하나 품목별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 보상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우선 지상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상물 조사 기간은 사업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전에 지상물을 조사해서 제출할 수 있다면 조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조사를 했지만 지상물의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보통 지상물의 종류를, 명칭을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담장이면 담장 하면은 편리하겠지만 또 애매한 명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나 여러 가지 유튜브나 또 네이버 같은 데서도 참고하셔서 명칭을 명확하게 적어주고, 또 규격, 크기나 사이즈, 또 수량, 개수, 또 설치 면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치했던 금액까지도 다 정리해서, 파일로 정리해서 조사팀에 제출할 필요가 있죠.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보상 대상을 확정하는데 소유자가 미리 조사한다면 이 소유자의 어떤 태도나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해서도 신뢰가 되고, 당연히 소유자가 받아야 할 보상금은 누락 없이 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충북 음성군 강곡면 도시개발사업지구 계획된 지구에 소유자 두 분의
그 요청이 있어서 지작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은 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농가주택이지만 단순하지만 사실상 지작물 조사를 해보면 조사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에 지작물 현황도 체크하고 또 세밀하고 면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오늘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작물 조사는 수량과 명칭, 규격 자세히 적고 수목인 경우에 연번에 표시를 해서 라벨 형태로 수목액 1, 2, 3, 4, 5, 6, 7, 8, 9, 10 어떤 경우에는 약 50개 정도의 수목 이상 뭐 수백 가지의 종류라도 라벨을 해서 비닐 라벨로 잘 붙인다면 참 좋겠죠. 그 외에도 영업 설비에 대해서도 이래 비품을 해체하는 경우에 재사용이 불가하다면 불가마 같은 경우죠. 불가마 같은 경우는 화덕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다가 보상이 돼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화덕을 해체해서 옮길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취득할 때, 설치할 때 금액 같은 것을 구입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또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은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의가 없게 되겠죠. 보상팀에서도 그 정도 준비한다면, 소유자가 준비한다면 이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작물 보상은 여러 토지 보상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상이 있죠. 토지 보상, 건물 보상, 지작물 보상, 기타 영업 손실 보상, 또 농지 관련 과수, 또 기타 폐업 보상, 여러 가지 기타 보상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 미리 준비한다면은 보상 금액을 높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가 지작물 조사를 끝내고 또 확정이 난 후에 지작물 추가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좀 불필요한 행정 소요 기간이 늘어지게 되고 또 보상도 지연되는 또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도 곤란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계획이 있는 그 공익사업에서 사전에 지작물을 조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또 자체적으로 누구라도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항목을 잘 적어서 감정평가 때나 또 지작물 사전 조사 때 제출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작물 조사 외에도 토지 보상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하고 준비할 사항이 많은데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자꾸 말은 길어지고 할 말은 많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지작물 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